어, 다 오셨나 모르겠네요. 스마트한 키위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들리시면 스마트 키위님 어디 계시지? 채팅창에 목소리 들리시면,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벼락부자님 반갑습니다. 시선 집중 프렌더, 이름들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겠죠. 스마트한 키위님 빼고, 그죠? 벼락부자님 원래 닉네임을 갖다 사용하고 계시고, 어, 이 프렌드는 처음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일단 앞에 보이는 화면이, 작잖아요. 작습니다. 그럼 화면에 그 모바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모바일 버전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PC 버전이 곧 나올 거고요. 모바일 버전을 지원하고 만약에 다른 앱 플레이어나 이런 걸 사용한 PC에서도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작도 조금 가능하고요. 근데 약간 불편하죠, 아직. PC 버전이 곧 나올 거예요. 베타 테스트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요. 혹시 그 스크린 화면을 전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사진기처럼 생긴 모양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각 박스 모양을 누르시면 스크린이 커집니다. 다시요. 다시 스크린을 전체 화면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사진기 모양 옆에 네모 박스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누르시면 스크린 화면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모바일 환경이라서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일단 PC 환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걸로요. 제가 이프렌즈의 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이프렌드 내에서 현재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데 한 3분만 기다릴까요? 5분까지만? 5분까지만 잠깐 기다릴까요? 스마트 키님 네, 처음이죠. 네. 처음이시고요. 우리가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메타버스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두 번째 먹거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얻고 있지만, 제가, 근데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도 충분히 이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미리 좀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프렌드 말고도 유명한 거는 제페토가 있죠. 제페토는 전 세계에 한 3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쓴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제페토에서도 옷을 팔거나 이런 것들도 해서 수익화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포인트를 모아갖고 활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프렌드하고 제페토 관련된 어, 옷 제작 자동화 프로그램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되면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쟁이고요. 주로 제 본업과는 상관없는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고, 파이썬은 실제 직업에서는 제 직장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을 활용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대부분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크롤링입니다. 크롤링. 그래서 크롤링 관련된 설명도 드리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크롤링이고 크롤링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셀레니움 방법 계속 들으실 거예요. 셀레니움 방법, 그 다음에 리퀘스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크롤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롤링이라는 거는 웹페이지나 웹에서 떠도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죠. 수집.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가공. 그 다음에 저희한테는 인사이트를 얻으면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학습이나 뭐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이것을 수익화나 이런 쪽에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한 키위님, 자동화는 무조건 물량 싸움인데 트위터는 여러 아이디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프로그램 하나 드리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한 키위님이 원래 아이디가 뭔가요? 제가 원래 아이디가 뭐죠? 원래 사용하시는 닉네임. 처음 들어오신 거였나요? 동일한 걸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여튼간 물량 싸움인데 트위터 여러 개 활용하시면 제가 드리는 프로그램을 스케줄러가 있어요. 윈도우 스케줄러나 또는 크론이라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리눅스에서나 맥이나 윈도우에서 여러 가지 스케줄을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정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고,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걸 바꿔서 여러 개를 돌려주시면 돼요. 문제는 이제 상시 컴퓨터가 돌아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겠고, 그걸 서버 구조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PC 안에서 수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단위고 이걸 계속 스케줄링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하는 스케줄러를 요즘에 최근에 알려드렸고, 그걸 사용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나눠드리게 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어, 코드 하단 부분에 보면 스케줄러가 있어요. 그 스케줄러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나 이런 것들 선택하셔서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보다는 수동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약간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수익이 많이 안 나는 편이지만 많이 안 나죠. 지금 현재 여러 채널을 자동 발행하고 있지만, 제 본 채널이 큰 채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또 의견을 같이 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작할까요? 이제 웬만하면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신 분 잠깐 볼까요? 스마트한 키위님, 벼락부자님, 에리님, 예, 에리님 반갑습니다. 리나리나님, 낭만광이님, 우주님, 원하는 대로 피시님, 예. 자,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에드픽, 그러니까 에드픽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모르실 거예요. 에드픽은 뉴스픽하고 약간 쿠팡 파트너스의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에드픽에는 쇼핑메이트, 광고메이트, 그 다음에 크몬과 같이 자기 그 자료를 파는 형태의 등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죠. 자, 쿠팡 파트너스는 여러분도 아실 테고, 뉴스픽도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아실 텐데, 그거에 약간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약 2년에서 3년 정도 에드픽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에드픽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그 발행하게 될 플랫폼은 트위터고요. 트위터에 에드픽을 사용을 해서 에드픽 정보를 긁고 와서 우리 링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본인의 링크를 만든 다음에 트위터로 자동 발행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드픽 정보를 사용을 해갖고 카카오뷰 보드 발행 자동화를 진행을 했었고, 트위터 최근은 말합니다. 티스토리부터 우리가 같이 달려왔잖아요. 티스토리 글 자동 업로드를 쿠팡 파트너스 정보를 사용을 해서 업로드하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코드는 본 시간
그 수업 시간이 끝나고 줌을 진행할 때 나눠 드릴 거고요.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업을 참여하는 조건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코드만 만약에 나눠드리면 공부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을 테니까요. 이전 거는 일단은 그걸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그냥 뭐 개인적인 부탁에 의해서는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음, 이제는 좀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나눠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개인톡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네. 그건 또 유도리 있게 하면 되니까요. 음. 자, 오늘은 에드픽 트위터로 자동 발행하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트위터 같은 경우에 트위터에 대한 방법은 이미 이전 시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트위터로 발행을 하기 위해 보통 트위터나 여러 가지 플랫폼 있잖아요. 트위터나 카카오보드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행위를 기계적으로 시켜서 하는 셀레니움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어, 그 플랫폼, 트위터 플랫폼,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플랫폼, 티스토리 플랫폼, 워드프레스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AP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PI. 그 API는 그 해당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할게. 우리 서버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제공할게. 너희 그거를 가져다 써.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API라고 하는 것을 우리 프로그램에 담아서 그 API를 사용을 해서 서버에 리퀘스트를 날려서 리스폰스를 받아서 정보를 받아오는 식입니다. 즉 해당 플랫폼마다 API가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요. 또는 약간의 차등적으로 API를 어느 정도까지 열어주냐, 즉 정보를 가져오는 데만 하냐, 또는 보드 발행이나 이런 발행까지 가능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차등적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드렸죠.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API 적어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클릭이나 뭐 행위, 글씨를 읽는다든가, 스크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머 할 수 있는 방법이 셀레니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AP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API는 차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 단순히 정보를 가져가는 데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리드 권한만 있는지 라이트 권한이 있는지 여러 가지 차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RSS라는 것이 있습니다. RSS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뉴스가 어느 웹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런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피드라고 보통 여기서도 부르거든요. 그럼 피드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그런 사이트의 업데이트 시마다 그 피드 형태로 해서 리퀘스트를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것들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을 거꾸로 뉘어놓은 모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해당 블로거나 이런 사이트에서는 RSS를 지원한다라고 표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RSS에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내가 업데이트된 글들이 있을 때 이럴 때 오픈해서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RSS. 직접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씩 지금 저희가 살펴보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는 차원이고, 이런 방법들을 다 각각 사용해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하나하나씩 또,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드릴 때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셀레니움 방법도 보실 수 있고, API 방법도 보실 수 있고, RSS 방법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퀘스트라는 방법,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리퀘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갖다가 패키지를 갖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보통 HTTP 통신할 때 사용하는 뭐 포스트다, get 방식이다, 뭐 델리트다 이런 것들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스트, get, 뭐 put, delete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면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처음이 아닌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시고 이런 방법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보드 발행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네 가지 방법인데, 일단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API를 사용합니다. 자, 트위터는 API 방식이다. 그 다음에 애드픽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 방법이에요. 이따가 프로그램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애드픽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의 리퀘스트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트위터는 API, 즉 트위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합니다. API가 그냥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 단순하게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당 플랫폼에서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너는 이런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나한테 write 쓸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트위터는 API 방식이고 애드픽은 리퀘스트 방식이에요. 그럼 볼까요? 실제? 근데 이거 트위터의 API 방식을 사용하면 승인이 필요해요. 트위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고요. 애드픽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도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된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트위터. 트위터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 그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간단히만 정리하겠습니다. 트위터의 개발자 계정 신청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구글에 검색해 보면 트위터의 API 어떻게 사용해요? 뭐 이런 식으로 쓰던가 이렇게 치면 트위터의 API 개발자 계정 신청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거 들어가셔서 참고하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트가 요겁니다. developertwitter.com. 자, 여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거기에서 뭘 얻을 수 있냐면 키 값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키. 제가 여기에 키 값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네, 키 값들이 여기 있죠. 이런 게 키가 개인 키입니다. 개인 키. 이 개인 키를 이용해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트위터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라고 했죠? API입니다. API. 그래서 이 트위터 개발자, 그죠? 트위터 개발자 계정 developertwitter.com이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러한 키들, 여러 가지 뭐라고 써 있죠? 뭐 authentication 토큰이라고 보통 표현하긴 합니다. 이런 세큐리티 키들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키들이 곧 프로그램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에드픽 볼게요. 에드픽 같은 경우에는 에드픽 센터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광고 툴 API가 있어요. API 있고 API 눌러보면은 여기 광고 메이트 캠페인에 대한 API가 있고 쇼핑 메이트 추천 제품에 대한 API가 있고 커뮤니티 SDK는 크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쇼핑 메이트와 광고 메이트에 대한 API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에드픽 같은 경우에 API라고 했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API를 사용하는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그냥 포스트 겟 풋 방식인 리퀘스트 방식을 씁니다. 그 데이터 형태가 제이슨이래요.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제이슨, XML. 보통 데이터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서버에 어떤 플랫폼에 내가 데이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요청된 데이터를 아무 형태나 주면 안 돼요. 아무런 형태나 뭐 정해진 규칙이나 이런 거 없이 주면은 그걸 활용을 못 할 거잖아요.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형식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있어요. 그 타입이 대표적인 것이 XML이라고 하는 거하고 JS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JSON이라고 하는 게 직접 보여드릴게요. 쇼핑 메이트를 한번 볼게요. JSON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지금 서버에다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94DOA4라는 사람이야. 나한테 정보를 좀 줄래? 라고 했더니 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뭐 대괄호, 뭐 중괄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보들이 쭉 와요. 정보들 보니까 이렇게 제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들도 있고 아이콘들도 있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 형태는 JSON 형태예요. JSON 형태. 여기 많은 형태가 있죠. JSON 형태, XML, HTML, 텍스트, 오토 뭐 이런 게 형태가 있는데 보통 JSON이나 XML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 XML 더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JSON의 형태를 많이 더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간 이런 형태가 JSON입니다. JSON. 이런 JSON으로 된 형태를 가지고서 너는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광고 메이트에 대한 API는 JSON 형태로 제공을 한다. 쇼핑 메이트에 대한 API는 JSON 형태로 제공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대로 PC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기분이 좋아요. 저럴 때는요. 약간 용돈 주는 느낌?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광고 메이트 한번 아까 보셨던 쇼핑 메이트가 쉬우니까 쇼핑 메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쇼핑 메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고 내가 나를 구분해낼 수 있는 회원 아이디라고 해서 IFF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를 구분해내는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리면은 응답이 온대요. 실제 날려볼까요? 브라우저에서. 어이구 이게 막 이렇게 오죠. 이거는 현재 이렇게 정렬이 안 된 거예요. JSON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일반 포맷입니다. 근데 받은 걸 갖다가 이거를 HTML이나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걸 JSON 형태로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아까 저거 16진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실제로 여튼간 오긴 오네요. 응답이. 이렇게만 날려도. 그럼 응답이 온 거를 JSON 형태로 바꾸면은 이와 같죠. 이걸 갖다 그냥 파싱하면 되는 거예요. 파싱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 저걸 갖다가 앱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 타이틀 가져오고 링크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프로그램에서
가져다 와서 이걸 데이터 파싱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에드픽에서 정보를 가져온 거가 되고, 그 에드픽에서 정보 가져온 것을 승인받은 트위터 키를 사용을 해갖고 API를 사용해서 우리 발행을 하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프로그램의 설명은 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트위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API 방식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선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트위터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키를 받을 수 있는 인증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키를 받으셔야지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픽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리퀘스트를 날리시면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다. 어떤 형태? 제이슨 형태로. 그럼 제이슨 형태를 가지고서 JS 형태를 가지고서 그걸 파싱해서 프로그램상 녹이면 된다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너무 빠른가요? 잠깐만.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있었나? 없죠? 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아무것도 몰라도 듣습니다. 예, 좋습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죠. 네. 사실은 약간 오늘은 어렵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굳이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한테는, 그죠? 힘들 것 같긴 한데, 인생 한방 톡방 아이디입니다. 네. 저도 처음 강의 듣는 중이에요. 네, 리나님.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예, 접근을요, 제가 프로그램을 나눠드리잖아요. 그럼 일단 그걸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트윗을 합니다. 그럼 신기하잖아요? 그럼 신기하면 관심이 가져지죠. 그럼 관심이 가져지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 다른 언어인 프로그램 언어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파이썬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파이썬을 하게 된 이유는 크롤링이었고요. 그 크롤링을 하려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딸이 있었는데 딸이 어, 유치원을 갔어요. 유치원을 갔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게 사진 찍은 데이터가 모두 다음 카페에 올려졌거든요. 근데 다음 카페에 있는 사진들을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다 보니까 크롤링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돼서 시작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파이썬 주피터 파일 베이직 파이썬 베이직 배울 수 있는 주피터 파일을 나눠드렸어요. 그 파일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저도요. 그 파일은 제가 직접적으로 만든 파일이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곳에 배포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예, 여튼 그 파일이요. 그 파일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아마 에리님은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그죠? 헬로 월드 하다 집어치웠죠. 근데 약간 헬로 월드 하는 거 치고는 파이썬은 좀 쉽습니다. 어, 음. 파이썬 깔으셨어요? 네.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도 제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크롤링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좀 이렇게 이질감 느끼시지 마시고요. 네, 마시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렵겠지만 코드를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이따가 줌 시간에 나눠드릴 코드는 에드픽 쇼핑메이트와 광고메이트 에드픽입니다. 그죠? 트위터에 에드픽 광고메이트 하는 거, 트위터에 에드픽 쇼핑메이트 하는 거 두 개를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광고메이트 말고 쇼핑메이트부터 한번 볼까요? 쇼핑메이트가 설명이 되면 광고메이트는 자동적으로 설명이 끝납니다. 자, 위에 뭐 블라블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거를 좀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코드도 나눠드리고 유튜브로 해서 녹화된 화면을 갖다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편집은 없지만 제가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편집 없지만 나눠드리니까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한큐님 나중에 뉴스픽도 만들면 좋겠네요. 이 뉴스픽은 이미 제가 만들어놨고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조만간 로테이션이 돌아와서 뉴스픽도 진행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픽 같은 경우에는 RSS 방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냥 리퀘스트 방식을 사용을 하면 돼요. 뉴스픽 파트너스, 에드픽보다 더 수익이 좋은데, 그쵸. 좋으시면은 노하우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유해 주시면 좋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해 주시면 좋죠. 뭐. 제가 코드를 잠깐 볼까요? 코드를 맨 처음에 다 줄여버려요. 이렇게 줄여요.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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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줄여버렸더니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자, 보면은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프로그램이 아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힘들겠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우리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갖다가 임포트 한다고 그래요. 파이썬에서는요. 보통 전처리기라고도 부르고요. C 언어에서는요. 여튼간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다 프로그램을 100% 짜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 패키지들을 갖다가 임포트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못 알아들어도 일단 들어보세요. 계속 반복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임포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쓸데없는 거고 그냥 글씨에다 색깔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임아웃들이 존재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에드픽에서의 개인식 별자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에드픽에서 개인식 별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보셨죠? 에드픽에 개인식 별자를 있어야지 나를 증명하면서, 그죠? 내 거에 대한 수익을 올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는 API 키들을 트위터 디벨로퍼 사이트를 통해서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 받은 키들이 현재 4가지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트위터 해놓은 게. 그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밟으셔서 트위터 디벨로퍼 사이트에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 두 개의 계정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아마 이게 점점점 확장이 되겠죠. 처음에 200원에 대한 것 하다가 이제 계정을 늘려가면 점점점 늘어나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보통 자동화는요. 그 다음에 이런 사용자 입력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요. 보통 리스트라고 불립니다. 정보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고요. 변수가 쓰였고, 리스트가 존재를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def라고 된 게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함수라고 보통 불리고요. 라이브러리라고도 불립니다. 프로그램 하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어떤 일을 시키는 놈이다. 일을 시키는 놈이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저장 공간을 활용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에드픽 인포를 가져오는 부분, 다른 하나는 트위터에 라이트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부터 시작합니다. 메인 열어볼까요? 메인 시작을 하니까 뭐 중간중간에 보이는 변수, 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에드픽 인포를 호출하는, 즉 에드픽 인포를 여기다 쓰면은 에드픽 인포라는 곳으로 띄어서 여기요 인포라는 곳을 띄워서 일을 시킬 겁니다. 즉 메인 문에는 이 함수들, 즉 펑션들만 정의 내려져 있죠. 에드픽 인포하고 여기 보이시는 그죠? 트위터 라이트 이 두 가지가 끝났어요. 그 함수들을 각각 호출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호출하냐는 뭐 문제이겠지만 이 두 가지 함수를 그냥 호출하는 게 메인문입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려주고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파이널리로 해서 이런 것들 프로그램에 수행된 시간을 찍고 끝나게 돼 있는 형태가
제가 보통 잘 쓰는 파이널 네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일단 에드픽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트위터에서 라이트하는 부분인데 에드픽에서 정보 가져오는 부분을 볼게요. 에드픽에서 정보 가져오는 부분은 단순히 어떻게 했었냐?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에드픽에서 제공하는 이걸 썼었죠. 이걸. 이 링크를 갖다가 리퀘스트 날려주면 됩니다. 리퀘스트. 자, 파이썬에서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리퀘스트. 그죠? 리퀘스트. 그래서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요거 플러스 하면은 요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자, 보시죠. 여기에 edpico.kr 그 다음에 URL로 해서 뒤에 API, SDK, shopping.php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AFFID인 본인 아이디가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구성해서 날리는 게 리퀘스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혹시 개발 쪽이나 이런 데 들어보시면 getPost 뭐 이런 방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은 차근히 더 알아보고요. 그래서 받은 정보를 리스폰스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했어요. 리스폰스라고 하는 저장을 했는데 이 형태가 아까 보셨던 블라블라블라블라 형태로 오거든요. 이걸 제이슨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기본 형태는 제이슨, 16진 중에서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이슨으로 바꿔줘라라는 뜻이고 그걸 아이템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아이템을 저장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싱 하시면 돼요. 파싱은 뭐 여기 보시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쓰였잖아요. 이게 뭔지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정보를 일단 여기 위를 통해서 가져오면 그 정보들을 파싱하면 됩니다. 파싱하는 것도 몇 줄 안에 끝났죠. 몇 줄이에요, 몇 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줄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화를 몇 줄 안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정보는 파싱된 정보는 어디에다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저장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저장된 부분은 프로덕트 인포 리스트라는 파이썬에서 말하는 리스트 자료 구조형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소하니까 계속 얘기는 해드릴게요. 리스트 자료 구조형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트윗하면 끝난 거죠. 자, 트윗을 한번 볼게요. 트윗은 여러분들이 트위터 개발자 계정을 통해서 얻은 이 키값, 이 키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고요. 요 부분은 특히 요 부분은 트윗 그 다음에 API 요 부분은 그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API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트위터에 다 가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리스폰스 받은 것처럼 API에다 그 내용을 저장을 했고요. 그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서 똑같이 파싱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끝. 근데 내가 메시지를 해서 트위터 할 때 필요한 게 뭐 이런 거나 이 포스팅 에드픽 활동의 일환으로 됐습니다. 스마트한 키위님 유튜브 쇼츠 커뮤니티도 합니다. 스마트한 키위님 엄청 많이 뭐 하시네요. 저희가 계획된 곳에는 쇼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쇼폼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헤드픽 정보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트윗 완료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프린트 문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네요. 몇 줄에 끝났어요? 200줄 안에 끝났습니다. 쇼폼 자동화는 드드가 무슨 뜻일까요? 잘 못생긴 킹멸치밥. 어렵죠. 어려우니까 도전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영상 작업이 다 어려워요. 영상 작업을 파이썬으로 할 수가 있긴 있거든요.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업들을 편집하거나 잘라 붙여넣기
그러게요. 왜 두 번 보내지죠? 음. 한번 해보려고요, 뭐. 해보죠,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동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물론 이제 창작 형태의 것은,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짜집기 형태로 만들 생각이고요. 그게 좀 되면은, 여러분들 노벨이나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I 그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좀 볼게요. 된가요? 슈퍼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셨죠? 요번에 저희 오픈방에 뭐 그거 자동화 안 해도 여러분들 벌 수 있는데 저는 재미로 하니까요. 재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동화를 한다기보다 자동화를 먼저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음. 여튼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간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지금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트위터가 문보드 싱크에 연결되어 있나 볼게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네요. 문보드 싱크 gmail.com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 홈에 가보면 지금 현재 58, 이 글이 있죠. 첫 번째 이 글. 즉 이거 지금 자동 발행한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요. 여긴 링크로 걸리고요. 그죠? 혹시 애드픽을 트위터 하시는 분들 있겠죠? 이런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요. 애드픽에서 가져온 정보를 트위터에 트윗하면 되죠.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불가능한 거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거라는 거는 어떤 제약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PI를 사용하면은 뭐 1초에 한 번씩 하면 좋지 않을까요? 발행 횟수를 막 하루에 막 몇천 개씩 발행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 API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보면 서버에서 제한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거나 하면은 너 사용하지 마! 하고 API를 차단해 버립니다. 즉, 액세스 키를 차단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주기에 타이밍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보시면 돼요. 저도 아는 정도는 아니, 어떤 API들은 뭐 하루에 몇 개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음. 왜냐하면 서버에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겠죠. 잠깐만요. 한번 수행해 볼까요?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요. 거의 이 사진을 지금 찍고 있는데, 네. 그냥 찰칵. 네. 자,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더 수행해 볼게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포스팅이 여기 있죠? 위에 있는 포스팅이 있어요. 자, 이 방식은 API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막 크롬 창을 띄운다거나 막 클릭을 하는 걸 모습이 보인다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건 셀레니움 방식을 사용하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뭘 누르고 로그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다음 주에 있을 어, 페이스북 페이지 업로더는 셀레니움 기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막 로그인부터 막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주르르르르 됩니다. 포스팅 끝날 때까지 그거 뚜루루루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리퀘스트나 API를 사용한 방식은 서버에다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특별하게 화려한 그런 건 없습니다. 단순히 로그만 찍힐 뿐이죠. 자, 로그 한번 볼까요? 로그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쇼핑메이트 애드픽입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정보 받아오기 끝났어요. 애드픽에서 벌써 받아왔고요. 트위터에서 자동 업로드가 하나가 됐어요. 해볼까요?
하나 됐죠. 1분 30초에 또 하나가 됩니다. 자, 보세요. 1분 30초. 이거 왜 시간 제약을 걸어놨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I는 많이 쓰면 서버에 제한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주기적인 텀으로 하셔야 되고요. 괜히 많이 날렸다가 그 해당 개발자 계정에서 받은 키를 날려 먹으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한번 두 번째 것까지 한번 볼까요? 1분 30초 뒤에 정말 발행이 되는지. 자, 이거는 쇼핑메이트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로 대부분 이제 개발이 돼 있고 이거를 보통 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보를 받아와서 수직 강화하는 거니까. 물론 발행까지 라이트까지 하는 경우는 없는데 우리의 특성상 그런 거고 실제로는 정보를 받아오는 거는 이 크롤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API를 사용하든 리퀘스트 사용하든 셀러리움을 사용하든 1분 30초야 지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코드를 받으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파이썬을 까셔야 되겠죠. 깔고 한 번만 돌려보세요. 그 한 번 돌리기가 좀 어렵지만 한 번 돌려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어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오픈방을 만드는 거는 본 목적은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하자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있는 분에게 프로그램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자 만든 거고 그러려면 주제를 이러한 것들을 잡아야 돼서 잡은 거예요. 제가 전문 뭐 뉴스픽이나 막 에드픽 뭐 이런 걸 막 지금 현재 막 하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동화를 조금씩 조금씩 걸면서 하고는 있긴 해요. 날아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리퀘스트 날아갔습니다. 1분 30초 뒤에 날아갔어요. 쌓였죠? 아이고, 이게 아니군요. 네, 다시 쌓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의욕 만땅 좋습니다. 예, 근데 천천히 하세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만날 테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형태로 제공하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제 크롤링 방법들을 얘기를 이제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뭐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 뭐 엘리멘트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근히 좀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프렌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을 잠깐 바꾸서 줌에 넘어가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 다음에 코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의 동작은 파이참이라는 거예요. 파이참. 아이참도 아니라 파이참입니다. 예, 파이썬이죠. 여기가 하는 게 파이썬이죠. 파이썬인데 파이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이참. 이거는 에디터입니다. 에디터예요. 여러분들 한글 할 때 한글이 필요하고 워드 할 때 워드 한글 뭐 글 작업할 때 워드가 필요하듯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에디터가 있어요. 근데 에디터, 파이썬 프로그램의 에디터 중에 잘 알려진 것이 파이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비주얼 코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피터가 있겠네요. 주피터가 있는데 주피터가 약자가 뭐더라? 네, 주피터가 있는데 주피터는 편집기라고 좀 하기도 좀 뭐해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걸 빼버릴게요. 빼고 비주얼 코드가 요즘에 가장 편집기로 많이 쓰이고 파이참은 오래전부터 파이썬 편집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파이참 먼저 사용하길 권장드립니다. 이 에디키 그쵸?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잠깐만요. 질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주얼 코드 말고 별도로 받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무슨 말씀이시죠? 에리님 목소리 되시나요? 파이참
별도로 받는 거예요. 파이참. 파이참 다운로드 하면 파이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리님은 VS 코드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뭐, 비주얼 코드로 시작하셨으면 비주얼 코드로 끝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파이참이 조금 더 뭐 이런 인풋이나 뭐 에러 상황이 워닝 상황 뭐 이런 것들 더 자세히 좀 알려주기 때문에 파이참을 처음에 에디터로 권장드립니다. 자, 스마트한 키위니 아나콘다. 아나콘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에디터라고 보긴 뭐하고요. 파이썬을 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뭐 패키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패키지다. 약간 단순 에디터는 아니에요. 아나콘다는 소간의 개념 보면 거기에 뭐 커널이고 뭐고 여러 가지 뭐 개념이 있거든요.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파이썬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자동은 아니지만 체크하면 설치가 되고 거기 안에서 파이썬 에디터 할 수 있는 주피터라는 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나콘다를 사용하는 거지. 아나콘다는 약간 패키지 인스톨러, 패키지 관리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나콘다로 했긴 했거든요. 네. 아나콘다 설치하면 한 번 설치하면 그냥 쭉 관련된 게 다 설치가 되니까. 근데 파이참이 처음 접근하시기에는 에디터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파이썬을 꼭 굳이 배우시려고 들어온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도 상관은 없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간 프로그램 구동을 하실 수 있어야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모아하면서 그걸 응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 파이썬을 공부하시거나 조금 맛을 보셔서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고칠 수 있는 정도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하키는 꼭 배우려고 들어오신 거요? 제가 근데 파이썬을 강의를 한 적은 있긴 있어요. 근데 다시 그걸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파이썬 베이직 주피터 파일을 나눠드리긴 했거든요. 그거 보시고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시면서 하시라고 해서 그 파일은 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을까요? 저에 대한 궁금한 거나 네. 저희는 금요일마다 만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네요. 52분인데 자, 줌 미팅 주소를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 키보드 소리가 되게 큰가요? 줌이 안 열리지? 네. 줌의 정보를 잠깐 드릴게요. 줌 정보 메인방에 드리지 않았나? 제가 찾아볼게요. 메인방에 드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다시 들어야 되겠네요. 휴대 복사한 다음에 저희 오픈방 만약에 제 오픈방에 안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보를 드려야 됩니다. 정보를 그 오픈방에도 드리고요. 줌회의 시간 자, 메인방에 드렸고요. 메인 저희 오픈방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 오픈방에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픈방의 정보를 채팅창에 드렸고 그 다음에 줌에 대한 정보도 여기 찍어 드릴게요. 회의 아이디고 암호고 이것만 알려드리면 되나? 직접 링크 타시려면은 링크를 요걸 타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따로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바로 끝내고 저희가 코드 나눠드리고 끝내는 시간을 가질게요. 한번 인원 좀 볼게요. 에리님, 리나리나님, 낭만고양이님, 오나론데로 피시님,
매콤한 초맹이님, 텐션 높은 캔디님, 실수태그님, 예, 반갑습니다, 실수태그님. 마시치오님, 요즘 처음 들어오신 분 많이 있네요. 잘 못생긴 킹멸치팜님, 네, 조제님, 오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요거 바로 여기서 룸 종료하면, 어, 바로 줌 미팅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을까요? 질문사항은 줌에서는 음성 되시는 분들은 음성 하시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편하게, 편하게.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랜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룸이라고 안 하고 랜드를 종료를 할 거고요. 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박수 한번 칠까요? 이 박수 치는 거 어떻게 치는지 아시나요? 네. 예. 박수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박수? 아, 이거는 박수가 아니라 손이죠. 박수, 박수. 자, 이렇게 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 프렌드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좀 이따. 네. 바로 저는 들어갈게요.